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으로 백화점에 들어섰던 그 순간 나는 몰랐습니다. 한 잔의 커피가 내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말이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 햇살은 느리게 창문을 타고 들어와 하얀 커튼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한남동의 오래된 고급 주택가, 마당엔 여전히 단정하게 다듬어진 정원과 고급 세단이 서 있었죠. 그러나 그 안에 앉아있는 노인의 표정은 고요함보다는 공허함에 가까웠습니다. 이만호 78. 평생을 몸으로 부딪히며 맨손으로 대형 유통회사를 일군 인물. 젊을 땐 성공이라는 단어가 그의 이름처럼 따라붙었지만 지금은 그 성공이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반쯤 식은 커피와 펼쳐진 신문 한 장. 일면엔 이만호 회장, 유통업계 40년 기념 공로상이라는 제목이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신문을 조용히 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공로상은 뭐하러 주나?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는데. 집안은 넓었지만 쓸쓸했습니다. 아내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은 미국 유학 후 귀국했지만 이제는 회사 일에 치여 주말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죠. 손주는 멀리 기숙사에 있고 집은 크지만 대화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오랜만에 아들이 귀가했습니다. 문을 열며 들려오는 반가운 목소리. 아버지, 저 왔어요. 만호 씨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야, 오늘은 웬일이냐? 얼굴 보기 참 힘들다. 아들은 미안한 듯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결혼? 그의 눈썹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는 반가움보다 놀라움이 먼저 앞섰습니다. 그래, 잘 됐다. 근데 누구냐? 어떤 집안이야? 백화점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아들의 대답은 담백했습니다. 백화점? 만호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업계 사람이네? 그렇다고 봐야죠. 고객 응대 쪽이에요. 직원이라 이건가? 아니면 관리직인가?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는 잠시 말없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잔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사람을 숫자로 봐왔는데 이제 내 며느리 될 사람을 믿어야 한다고? 마음속 어딘가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겉으론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론 불안이 자꾸 피어올랐습니다. 요즘 세상에 사람 믿는 게 쉽나? 특히 돈 있는 집이면 더 그렇지. 혹시 돈 보고 오는 건 아닐까?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은 그런 분 아니에요. 그래? 그럼 내가 직접 봐야겠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거실 불빛만이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낡은 모자와 오래된 점퍼 한 벌이 올려져 있었죠. 그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옷을 입고 가면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지. 그래, 진심이 어떤 건지 직접 봐야겠다. 창문 너머로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바로 내일을 바꿔놓을 인연의 시작이 될 줄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만호 씨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죠. 시계를 보니 오전 6시 40분. 햇살은 이미 거실을 비추고 있었고 식탁 위엔 아직 식지 않은 미역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국을 한 숟갈 뜨며 혼잣말했습니다. 결혼이라 참 세월 빠르다. 하지만 그 말 뒤엔 묘한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건넨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백화점 매장에서 환하게 웃는 젊은 여자 한지은. 깔끔한 복장, 단정한 미소, 어딘가 다정해 보이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 미소 뒤엔 진심이 있을까? 내 아들이 가진 걸 보고 그 미소를 짓는 건 아닐까?
그는 창가로 걸어가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면 꼭 후회해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는 여전히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지은 씨 인사드리러 오고 싶대요. 벌써 인사를 온다고? 그는 컵을 내려놓으며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요즘은 결혼도 빠르구나. 아들은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너무 딱딱하게 보지 마세요. 그 사람 진짜 마음 따뜻한 사람이에요. 따뜻한 사람? 그는 그 말에 잠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요즘 세상에 따뜻한 사람 찾기 쉽지 않지. 아버지, 정말 믿어보세요. 그 말에도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 믿어야지. 하지만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법이야. 그날 밤 그는 한참 동안 서재를 어슬렁거렸습니다. 책상 위엔 오래된 수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첩 맨 앞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신뢰를 말로 주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 그는 펜을 들어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이번엔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다음 날 그는 오랜만에 자신의 낡은 코트를 꺼냈습니다. 단추는 하나 빠져 있었고 어깨엔 오래된 먼지가 쌓여 있었죠. 그는 거울을 보며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지? 거울 속 노인의 눈빛은 낯설게 반짝였습니다. 이제 한번 보자고.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그의 손에는 작년 연말 보너스로 아들에게 줬던 금빛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속엔 돈 대신 낡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돈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다. 그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결국 시간만이 증명한다. 그는 그 문장을 조용히 읽으며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번엔 시간 말고 내가 직접 증명해보지. 창문 밖으로 백화점의 간판이 보이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곳으로 향하기 전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왠지 오늘따라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겨울비가 막 그친 거리엔 눅눅한 공기와 커피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만호 씨는 낡은 점퍼에 평소 신지 않던 운동화를 신고 천천히 백화점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향수 냄새가 퍼졌고 반짝이는 조명이 눈을 찔렀습니다. 그는 마치 전혀 다른 세상에 들어온 사람처럼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한쪽에서는 젊은 연인들이 웃으며 옷을 고르고 다른 쪽에서는 직원들이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차림을 본 몇몇 직원은 눈빛을 슬쩍 피했습니다. 어디 가시죠? 아, 그냥 구경 좀 하려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안내 데스크 직원이 차가운 미소로 답했습니다. 고객님, 이쪽은 고급 브랜드 매장이라 잠시만요. 어떤 브랜드 찾으세요? 그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냥 구경 좀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벽이 많지? 그는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꾸깃꾸깃한 종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들이 보내준 문자, 지은이는 오늘 2층 매장에서 근무합니다. 그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택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며 중얼거렸습니다. 허름한 차림이면 과연 어떻게 나를 볼까? 2층 여성 의류 매장 앞. 거기서 그는 그녀를 처음 보았습니다. 한지은. 단정한 머리, 또렷한 목소리, 손님에게 미소를 지으며 옷을 건네는 모습이 생각보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겉보기엔 나쁘지 않네. 하지만 그가 가까이 다가가자 지은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혹시 어떤 제품 찾으세요? 그냥 옷 좀 보러 왔습니다.
그는 일부러 낮게, 느릿하게 말했다. 지은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혹시 가격대는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그냥 따뜻하면 되죠. 그의 손끝은 낡은 점퍼에 찢어진 소매를 가볍게 만졌습니다. 지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는 부드럽게 안내했지만 뒤에서 동료 한 명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도 별의별 손님 다 오네. 저런 차림에 우리 매장 들어올 돈이나 있을까? 그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그 동료를 짧게 흘겨봤지만 이만호 씨의 눈엔 이미 상처가 깊게 남았습니다. 그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옷을 하나 집었습니다. 이건 얼마요? 그건 정가가 98만 원인데요. 세일하면 79만 원까지는 가능하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최대한 친절했지만 그의 귀엔 그 금액보다 더 큰 벽이 들려왔습니다. 79만 원짜리 옷그래. 저런 옷을 내 며느리가 파는 거구나.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거 내 손녀 줄까 싶어서. 손녀요? 네, 사이즈 보시려면 이쪽 거울에서 보시면. 지은은 친절히 안내했지만 그의 시선은 거울 속 허름한 자신의 모습에 머물렀습니다. 낡은 점퍼, 주름진 얼굴, 초라한 손. 이 모습이라면 과연 날 어떻게 볼까? 그때였습니다. 그가 옷을 거울 앞으로 가져가자 뒤쪽에서 동료 직원이 소근거렸습니다. 에이 또 괜히 만지고만 가겠네. 저런 손님은 매출에도 도움 안 돼. 지은은 그 소리를 듣고 돌아봤습니다. 그만해요. 뭘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지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분명한 불편함이 비쳤습니다. 이만호 씨는 순간 멈춰섰습니다. 지은이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르신, 옷 고르시기 어려우시죠? 잠깐 앉아서 쉬세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커피? 네, 저희 매장 고객분들께 드리는 서비스예요. 그녀는 매장 뒤쪽의 작은 휴게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커피 한 잔이 그의 앞에 놓였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들며 미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일까? 아니면 진심일까?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따뜻한 향기, 그리고 낯선 울컥함. 그 한 잔의 커피가 그의 마음속 의심의 벽에 작은 균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바로 옆에서 들려온 한마디가 다시 그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지은 씨 그런 손님한테까지 커피를 줘요. 시간 아까워요. 지은은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도 손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게에 들어오신 이상 다 똑같은 고객이죠. 그 말에 그는 눈을 떴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툭 하고 무언가 떨어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다 똑같은 사람이지.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는 그녀가 아들의 예비 신부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폭풍 전야 모든 감정이 터지기 직전의 고요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오후로 기울었습니다. 백화점의 조명은 한층 따뜻해졌고 매장 안은 퇴근 전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만호 씨는 매장 한쪽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지은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까다로운 요구를 해도 무례한 말을 던져도 끝까지 미소로 응대하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를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런 건 아니구나.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옷에 얼룩이 있잖아요. 새 옷을 이런 걸로 팔아요? 지은이 깜짝 놀라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바로 교환해드리겠습니다. 교환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런 대접받으려고 여기로 오나? 여성은 들고 있던 옷을 지은의 얼굴 쪽으로 던졌습니다. 순간 옷자락이 지은의 뺨을 스쳤고 커피잔이 흔들리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바닥에 튀었고 그 소리에 매장 전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만호 씨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런 무례한 고객을 두고만 본단 말이야? 그의 속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오히려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불편하게 해드려서요. 죄송하다는 말로 끝나. 요즘 알바생들 싸가지가 없어. 제가 알바가 아니라 직원이지만 그래도 사과드립니다. 지은은 얼굴을 붉히며 그러나 억울함을 삼켰습니다. 이만호 씨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은의 눈이 그를 향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흔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라는 듯한 그 눈빛. 그녀는 재빠르게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리듯 닦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건 금방 닦이면 돼요.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도 웃는구나. 그 순간 이만호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어 도와주려는 순간 지은은 오히려 먼저 말했다. 괜찮아요, 어르신. 다칠라요. 여기 바닥 미끄러워요. 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누군가 가슴 한복판을 쿵 하고 내리친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무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걱정해주고 있었다. 잠시 후 매니저가 달려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무례한 고객은 투덜거리며 자리를 떴고 지은은 젖은 바닥을 다 닦은 뒤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손은 붉게 얼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동료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너 진짜 참는다. 나였으면 바로 매니저 불렀다. 괜찮아요. 사람마다 사정이 있겠죠. 사정? 누군가에겐 오늘이 유난히 힘든 날일 수도 있잖아요. 그녀의 말에 동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만호 씨는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이 아이는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이구나.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 아가씨. 네, 어르신. 혹시 불편하셨나요? 아니요. 오히려 고맙습니다. 고맙다뇨? 이런 세상에 아직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어서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그냥 제 할 일 했을 뿐이에요. 그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백화점의 한가운데서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 아들이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그건 내 복이겠구나. 백화점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저녁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쇼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장은 30분 후 마감됩니다. 하루 종일 서 있던 직원들은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했지만 지은은 여전히 구석진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이만호 씨는 매장 앞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퇴근하는 걸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커피 향은 이미 사라졌지만 마음속에는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마감 정산을 끝내고 카운터에서 동료에게 말했다. 오늘 유난히 손님이 많았네. 그러게. 근데 너 그 어르신한테 너무 친절했어. 괜히 오해받는 거 아니야?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마음이 갔어요.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아버지, 예전에 백화점 경비로 일하셨는데 손님한테 무시당할 때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웃기만 하셨어요. 그때 어렸던 제가 그걸 보고 울었거든요. 언젠가 나는 그런 어른이 되지 말아야지 다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만호 씨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의 친절에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건 직업적인 미소가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딛고 배운 인간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매장 문이 닫히기 전에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지은 아가씨, 아, 어르신. 아직 안 가셨어요? 가려다가 할 말이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그는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명함에는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가 있었습니다. 화줌 대성유통그룹 회장 이만호. 지은은 그 명함을 보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회 회장님,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오늘 왜 이 옷을 입고 왔는지 아세요? 설마 저를. 그렇습니다. 당신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를 시험했다고요?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믿지 못했습니다. 돈 보고 오는 게 아닐까? 그런 마음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눈가를 붉히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어떻게 했는지도 다 보셨겠네요. 봤습니다. 그럼 됐어요. 저는 거짓 없이 제 일한 것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이만호 씨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그녀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가 깜짝 놀라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왜 이러세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오늘 내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오늘 한 잔의 커피와 당신의 한마디가 그 모든 걸 바꿨습니다. 지은은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전 그냥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늘 내게 커피를 내밀며 조심하세요 라고 말했을 때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내 아들의 아내로 충분합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말씀 꼭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래요?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 집안에 복을 가져올 거요. 그 말에 지은은 참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사실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그분이 회장님 아들이라는 거 알았을 때 과연 내가 그 옆에 서도 될까 싶어서요. 그래도 믿고 싶었어요. 사람은 직업이나 가진 돈보다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이만호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의 눈에서는 또 한 번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맨 위엔 손으로 쓴 글귀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평가받는다. 그 문장을 조용히 읽으며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그 진심을 가르쳐준 사람을 평생 잊지 않겠소. 백화점의 불빛은 이미 모두 꺼지고 커튼 사이로 밤의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매장 문 앞에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손끝을 꼭 쥐고 있었고 이만호 씨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일어나세요. 아니요.
내가 미안하오. 오늘 하루 동안 난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배웠소. 그녀는 그 말에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서 며칠을 고민했어요. 고민이라니? 제가 그분과 결혼을 해도 괜찮을까? 혹시 제가 욕심 많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 생각이 너무 무서웠어요. 이만호 씨는 천천히 일어나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따뜻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니 내가 더 부끄럽구나. 나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소. 혹시 그대가 내 아들을 이용하지 않을까? 그 의심 때문에 오늘 하루를 이렇게 만들어버렸소.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전 그냥 제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싶었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뭘까? 그걸 잊지 않으려고요. 그 말에 이만호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대 말이 맞소.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지. 그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평생 돈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지만 오늘 그대 덕분에 마음을 바꾸는 법을 배웠소. 지은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야말로 오늘 회장님께 배웠어요. 아무리 높아도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진짜 어른이구나 싶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백화점 복도 끝에서 청소 아주머니가 지나가며 그들을 힐끗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가족을 보는 듯 따뜻했습니다. 잠시 후 이만호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오늘 나한테 받은 교훈의 값이오. 그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 건 받기 싫어요. 전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에요. 압니다. 그래서 주는 겁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초대장이오. 우리 집에 오시오. 내 아들과 함께 식사합시다. 그녀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만호 회장의 며느리로 우리 집 식탁에서 밥을 먹자는 뜻이오. 지은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울음이 터질까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저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이라니요. 그대는 이미 내 아들의 아내로 충분하오. 그 어떤 재산보다 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지은의 눈가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그녀는 손을 모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난 깨달았소.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알아보게 돼 있단 걸. 그 순간 백화점 천장에 걸린 조명이 한 줄기만 남아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그들의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따뜻한 약속처럼 빛났습니다. 며칠 뒤 햇살이 유난히 부드럽게 비치던 일요일 아침, 이만호 씨의 집은 오랜만에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서 아들은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단정하게 차려입은 한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제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이만호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백화점에서 봤던 그 미소, 그날의 진심이 그대로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지은 씨, 그날 내 말 기억하시오? 그녀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아니, 아버님. 그 한마디에 공기가 잠시 멈췄다가 곧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만호 씨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그 말 참 듣기 좋구나. 식탁 위엔 지은이 직접 끓인 된장찌개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향이 구수하게 퍼지자 그는 잠시 코끝을 찡긋했습니다. 이 냄새 참 사람 살리는 냄새네. 지은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백화점 푸드코트 된장찌개보다 낫죠? 그 말에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날 점심 식탁에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만호 씨는 밥을 한 숟갈 뜨며 말했다. 지은 씨, 이제는 우리 집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오. 가족이라.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네, 아버님. 그 순간 이만호 씨는 문득 아내의 영정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이 집에 다시 웃음이 돌아왔어. 당신이 있었으면 참 좋아했을 거야. 식사 후 세 사람은 함께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벚나무 아래엔 낙엽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그는 그 낙엽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지은 씨, 사람 사는 게 그래요. 낙엽이 떨어져야 새싹이 돋듯이 오해가 있어야 진심도 피어나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회장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그날 당신이 내게 가르쳐준 것도 나 역시 평생 잊지 않을 거요. 그는 잠시 손을 내밀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하고 작고 단단했습니다. 앞으로 내 아들과 함께 진심으로 행복하게 살게. 네, 아버님. 그렇게 할게요. 정원 한쪽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햇살은 조금씩 기울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엔 오랜만에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오해를 넘어선 가족의 온기가 있었죠.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의 정원엔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내려앉고 거실 안에는 은은한 조명이 가족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이만호 씨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엔 며칠 전 백화점에서 건네받은 커피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하루 종일 품에 안고 다녔던 그날 그녀가 건네준 그 종이컵. 그는 천천히 그 컵을 손에 쥐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다 식어 있었지만 그 안엔 따뜻했던 말 한마디가 아직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그 말이 귓가에 다시 울렸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수첩 한 권을 꺼냈습니다. 첫 장엔 젊은 시절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성공은 돈으로 세우는 것이고 인생은 마음으로 쌓는 것이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장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 그 문장을 쓰는 동안 그의 눈가에는 잔잔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 한켠에 앉은 지은과 아들이 따뜻한 차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돈보다 값진 건 마음이었지.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있던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였고 한 사람의 인생 선배였으며 진심을 배운 한 인간이었죠. 라디오에서 잔잔한 피아노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DJ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들려왔습니다. 오늘의 사연, 커피 한 잔의 진심. 가장 따뜻한 온도는 말이 아닌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는 커피컵을 살짝 들어 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 한 잔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지. 창밖에 바람이 불었고 벚나무 잎 몇 장이 조용히 떨어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그 낙엽이야말로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마음 같았으니까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기 쉽지만 결국 마음이 사람을 증명합니다. 한 잔의 커피,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란 결국 서로의 진심을 알아보는 여정이 아닐까요?